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 유독 눈에 띄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귀티입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품격 있는 중년의 습관, 이런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귀티 관련 정보들 중에서 진짜 핵심만 추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명품을 두르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귀티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옷, 신발, 시계까지 금수저들이 입는다는 것들을 한번 쫓아 입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돈을 쓸수록 분위기는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없어 보이고 사기꾼 같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제가 옷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의 시선으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불안감이 겉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탓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걸쳐도 사람이 좀 쪼그라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30대에는 능력을, 40대에는 성과를 주로 보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같은 50대라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공했지만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반면 특별할 거 없어도 늘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차이는 대단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실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여유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품격은 결국 통장 잔고나 브랜드 로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이 정확하게 짚어주더군요. 뷰티는 가격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삶의 태도인 아비투스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진짜 뷰티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에 굳이 남에게 납득시키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을 폭발시키거나 상대를 깎아내려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식의 지혜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의 여유는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반면 가난의 흔적은 통장이 아니라 불안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고 사소한 무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비싼 옷을 입고도 사기꾼처럼 보였던 제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뷰티가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이라면 다시 새로운 습관을 들여 교정할 수 있습니다. 뷰티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검정 옷이다 보니까 먼지가 자꾸 크게 보여서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아낍니다. 예전엔 저도 아는 게 생기면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상대가 틀린 말을 하면 곧바로 바로 잡아줘야 직성이 풀렸고, 고민을 말하면 제 경험을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더라고요.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할 때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섣부른 충고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도 거의 하지 않죠. 대신 상대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대화의 비중을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에 두는 겁니다. 결국 말의 무게는 많이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느냐에서 결정되죠. 말을 줄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듭니다. 편안하니까요. 굳이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자세가 곧습니다. 단순히 허리를 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타인을 처음 마주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읽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루엣입니다. 어깨가 처지거나 고개가 숙여진 자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위축된 사람으로 규정짓게 만들죠. 반면에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안정적인 걸음걸이는 그 자체로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세는 말보다 먼저 상대의 뇌리에 꽂히는 그 사람의 자신감을 증명하는 첫 번째 언어인 셈입니다. 세 번째, 정돈된 차림새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차림 및 귀티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비싼 브랜드를 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로고가 아니라 결이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소매 끝에 때가 묻어 있거나 구두굽이 달아 있으면 그 사람의 격은 순식간에 낮아 보입니다. 정돈된 차림새라는 건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 반복에 가깝지요. 외출 전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고 신발의 흙먼지를 닦아내는 그 작은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매일 정갈하게 가꾸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정작 세부적인 관리를 놓치는 사람은 결국 그 빈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빈틈은 비싼 옷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다루는 매일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옷 매무새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돈된 차림새의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태도에 여유를 두고 내 몸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 오늘 이렇게 딱 3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사실 뷰티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싼 옷으로 좀 가려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남는 건 제 태도뿐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 제 경험을 섞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사소한 것들, 내일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죠. 그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분의 결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